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완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Topographical and Temporal Patterns of Brain Activity During the Transition from Wakefulness to Sleep입니다. 저널명은 슬립이며 임팩트 팩터는 6.788,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1 79.67%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왼쪽 패러다임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바이너럴 비트를 사용하였을 때 뇌파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원을 듣기 전 1분, 즉 베이스라인에 대비하여서 음원을 듣는 중 그리고 음원을 듣고 난 후에 뇌파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오른쪽에 나타낸 것과 같이 1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며 베이스라인에 비해 주파수 파워가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ERSP 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타낸 것과 같이 FG 채널을 예시로 나타내었으며 세 가지 음원 조건으로 나누어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SBB와 DBB는 바이너럴 비트를 알한 음원이며 쉘은 아무 음원을 들려주지 않는 비교군입니다. 이때 확인한 결과는 쉘에서는 알파의 ERS가 음원을 들려주는 동안과 들려주고 난 후까지 쭉 지속되나 SBB에서는 알파의 ERS가 사라지고 세타랑 델타 대역의 ER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뇌파의 변화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본 논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메소드입니다. 피험자는 건강한 10명의 여성을 피험자로 모집하였고 평균 연령은 21살이었습니다. 뇌파 측정은 총 21개의 채널을 1020 시스템 기반으로 홀 헤드에 부착하였으며 수면에 드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EMG와 EOG를 추가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아주 간단한데요. 피험자가 평소 수면에 드는 시간 2시간 전부터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세팅을 하고 이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록 그냥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면 시점을 확인하는 수면 스코어링은 레이차프 케일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전처리는 눈으로 잡음을 확인하고 제거한 후에 3.5에서 25Hz의 FFT를 적용하여서 3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델타 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눈 깜빡임 잡음을 고려하여서 델타 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먼저 토포그래피컬 패턴을 나타내었는데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깨어있던 구간의 마지막 1분 구간과 슬립 스테이지 1의 첫 1분 구간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세타 대역에서는 깨어있을 때 주파수 파워가 크지 않았으나 수면에 들기 시작했을 때는 센터 영역에서 주파수 파워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알파 대역에서는 세타와 반대로 수면에 들기 전에 비해 수면에 들었을 때 옥시피터 영역에서 주파수 파워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두 주파수 대역에 비해 베타 대역은 스케일만 보더라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는 주파수 범위를 1Hz로 잘게 쪼개어서 확인하였는데요. 세타 대역에서는 3, 4Hz 부근에서 주로 주파수 파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알파 대역에서는 9에서 10Hz 부근에서 주로 주파수 파워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분석 중인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분석 중인 결과에서는 피험자에게 졸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바이노럴 비트 음원을 들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수면에 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구 간의 코히어런스 분석에서는 거리가 가장 먼 F7, F8 페어, 그리고 T3, T4, T5, T6 페어에서 동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때 같은 조건 내에서, 즉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 상태 모두 낮은 코히어런스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결과입니다. 오른쪽 반구의 채널만을 사용하여 나타내었으며, 세타 대역에서는 역시나 센터 영역에서 주파수 파워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보이고, 알파 대역에서는 옥시피터 영역에서 주파수 파워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타 대역에서는 증감폭이 다른 대역에 비해 매우 작기는 하나, 옥시피털과 센터 영역에서 잠에 들기 전까지는 감소하지만 잠에 들고 나서는 다시 증가하여서 원래의 파워값으로 되돌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알파 대역 주파수 파워의 감소 및 세타 대역 주파수 파워의 증가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는 트랜지션이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현상이 나타나는 영역과 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분석 결과에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아무 음원을 듣지 않는 것에 비해 바이너럴 비트가 수면에 들도록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눈 깜빡임으로 인한 잡음 때문에 델타 대역을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수동 잡음 제거를 진행할 때 눈 깜빡임을 잘 제거를 하였다면 충분히 델타 대역을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때 8개의 채널을 가지고 세타, 알파, 베타 세 가지의 주파수 조건을 고려하여 총 24개의 샘플을 가지고 멀티 컴페어를 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